옳게 서운해하지 마. 이 비단 옷감은 원래 내 거나 다름없었어. 자, 이것도 챙기고. 아, 그리고 이 곳간 열쇠도 이제 우리가 관리할 테니 이리 내. 축복받아야 할 홀렛날, 연하를 맞이한 건 따뜻한 환영이 아니라 굶주린 짐승처럼 달려드는 8명의 시누이였습니다. 비단 옷감은 물론 집안의 생명줄인 곳간 열쇠까지 빼앗긴 절체절명의 위기. 과연 연하는 이 지옥 같은 시월드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야 할 순간, 모두의 축복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꿔야 할 그 소중한 자리가 차가운 계산과 선 탐욕으로 물든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가혹한 현실에 직면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평범하지만 소박한 행복이 가득한 혼례를 간절히 바라왔던 연하라는 이름의 여인이 눈앞에 펼쳐진 잔혹한 시련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첫걸음을 어떻게 내딛게 되는지 자세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후에 햇살이 기울어가는 늦은 시간, 붉은 비단으로 곱게 치장된 혼례 가마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낡고 듬성한 나무 대문 앞에 마침내 멈춰 섰습니다. 오래된 나무의 눅진한 냄새와 먼지 섞인 공기가 주변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가마 안에서는 20살의 연하가 긴장과 설렘으로 가득 찬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녀의 심장은 마치 작은 새처럼 조용히 그러나 격렬하게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가마문을 열고 한 발을 내디딘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명문가의 외동딸다운 기품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따내린 비단 같은 긴 생머리, 여인의 단아함을 강조하는 연분홍색 한복 치마 저고리, 그리고 부드러우면서도 총명한 빛을 머금은 눈매까지 어느 하나 흠잡을 데 없이 아름다웠습니다. 연하의 눈빛에는 새로운 보금자리에 대한 기대로 반짝이는 희망과 동시에 미지의 공간에서 느껴지는 아주 작은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에 드리워지기 시작한 그림자는 단순히 낯선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정말 이렇게 조용할 리가 없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네요. 혹시 제가 너무 일찍 도착한 걸까요? 그녀는 작게 중얼거리며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축하의 인사는커녕 인기척조차 느껴지지 않는 고요함만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 순간 대문 안쪽의 그림자진 곳에서 스르륵 8개의 형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그들은 굶주린 맹수처럼 그녀를 에워쌌습니다. 강하고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시누이 첫째부터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듯한 계산적인 눈빛을 번뜩이는 시누이 둘째, 밤새워 걱정한 듯 초췌한 얼굴의 시누이 셋째, 빚더미에 앉아 늘 수심 가득한 시누이 넷째, 한눈에 봐도 사치를 좋아하는 티가 역력한 시누이 다섯째, 숨길 수 없는 질투심을 눈빛에 담은 시누이 여섯째, 항상 알 수 없는 걱정에 잠겨 있는 듯한 시누이 일곱째, 그리고 가장 어리지만 그 누구보다 교활한 미소를 띠고 있는 막내 시누이 여덟째까지. 그들은 연하를 환영하는 대신 그녀의 혼수품을 훑어보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연하의 비단 한복과 귀금 속 장신구 위를 끈적하게 배회하고 있었고, 그 탐욕스러운 시선은 마치 비수가 되어 연하의 심장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아, 저를 환영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 짐을 보시는 건가요? 세댁, 어서 오세요. 오래 기다렸습니다. 오시자마자 이렇게 여쭙게 되어 죄송합니다만 이 집의 중요한 곳간 열쇠는 어디에 두셨어요?
이제 살림을 맡으실 분이니 미리 알려주셔야 합니다. 시누이 첫째의 목소리는 친절한 척했지만 그 내면에는 숨길 수 없는 조급함과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들의 노골적인 태도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선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짐승들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혼수품은 잘 가져오셨는지 저희가 미리 검수 좀 해야겠어요. 특히 귀한 비단은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이니 제가 미리 좀 봐야 할 텐데요. 색깔이나 무늬가 괜찮은지 확인해야죠. 시누이 둘째의 말에 연화는 자신이 축복받아야 할 혼례의 순간이 마치 도둑 맞은 듯한 기분으로 변해버린 것을 깨달았습니다. 눈앞의 시누이들은 반가움 대신 탐욕을 전혀 감추지 못했고 그들의 시선은 연화의 심장을 차갑게 얼어붙게 했습니다. 희망으로 가득 찼던 마음은 순식간에 차가운 현실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는 듯 했습니다. 그때 어딘가 우유부단한 표정의 만석이 그제야 어색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난처함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지만 그 감정들은 그의 행동을 멈추게 할 만큼 강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연화야, 놀랐어요? 괜찮아요. 우리 누이들이 워낙 살림에 관심이 많아서 그래요. 어서 곡간 열쇠와 혼수 목록을 보여드리세요. 가족끼리 서로 나누는 것이니 너무 개의치 말아요.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만석의 그 한마디는 연화의 마음에 마지막 남은 온기마저 차갑게 식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집이 가난해서 이렇게 아귀 다툼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끝없이 골마 터진 탐욕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요. 첫날부터 시작된 무자비한 약탈의 기운은 연화에게 상상 이상의 충격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들이쉬며 이 거대한 탐욕의 폭풍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싸움의 시작이었죠. 혼례를 올린 지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았지만 연화의 삶은 마치 서리가 내린 듯 파리한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처음 시집 왔을 때만 해도 희망으로 가득 찼던 집안의 공기는 차가운 기운으로 가득 찼고 고요해야 할 신혼집은 매일같이 시누이들의 부산한 발걸음과 웅성거림으로 북적였습니다. 연화는 눈앞에서 집안의 물건들이 마치 마법처럼 하나둘씩 사라져가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넉넉했던 곡간의 쌀은 눈 깜짝할 새 바닥을 드러냈고 마당에 줄지어 서 있던 장독대는 텅 비어 차가운 메아리만 남을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바람 소리마저 허전하게 느껴지는 쓸쓸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셋째 시누이 강옥주가 찾아왔습니다. 낡고 해진 회색 저고리를 입은 그녀는 문턱을 넘어서자마자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초췌한 얼굴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늘 그랬듯이 허름한 작은 보따리가 들려 있었어요. 강옥주는 애써 눈물을 참는 듯 입술을 잘근거렸고 연화는 그 모습에 괜히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강옥주는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진 사람처럼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도 편찮으시고 아이들은 며칠째 배를 골고 있어요. 세댁, 정말 죽을 지경이라 이렇게 염치 없이 찾아왔어요. 친정이라고는 하지만 이 집 살림이 아직 넉넉하다는 소문이 자자해요. 쌀 한 봉지라도 더 챙겨주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몰라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강옥주의 말에 연화의 심장은 싸늘하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 살림이 넉넉하다고, 다 가져가서 뭐가 남았다고. 연화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을 겨우 삼켰습니다. 쌀을 푸는 연화의 손은 무겁게 가라앉았고 덜그럭거리는 쌀알 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쌀자루가 셋째 시누이의 보따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연화는 이제 자신의 몫이 얼마나 남았을지 가늠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 셋째 시누이가 돌아간 지 채 한 시즌도 되지 않아 화려한 비단 저고리를 휘날리며 다섯째 시누이 유경이가 들어섰습니다. 그녀에게서는 짙은 꽃향기가 났습니다. 유경이는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연화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치지도 않고 방 한쪽에 곱게 개켜져 있던 연화의 혼수품 중 가장 값비싼 붉은색 비단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 비단은 연화가 시집 올 때 가장 아끼던 꿈 많던 처녀 시절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비단의 고운 빛깔과 부드러운 감촉을 떠올리며 연화는 잠시 추억에 잠겼습니다. 아이고, 이 비단은 제가 정말 꼭 필요한데 어쩌죠? 안 그래도 시집가는 조카에게 해줄 예물이 마땅치 않아 이러는 것이니 연화 새댁이 제 사정을 좀 이해해주고 도와주세요. 이 귀한 비단이라면 조카의 체면도 세워주고 제 어깨도 으쓱해질 것 같아요. 유경희의 말은 마치 연화의 심장을 꿰뚫는 날카로운 송곳 같았습니다. 연화는 순간적으로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어요. 내 혼수품인데, 아직 제대로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눈앞의 비단이 마치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처럼 느껴졌습니다. 곧이어 무능한 남편 탓에 수심 가득한 얼굴로 시름이 깊은 일곱째 시누이 최선아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늘 그렇듯이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작은 보따리를 들고 들어와서는 집안의 귀한 양념들과 쟁여둔 식료품들을 꼼꼼하게 챙겨갔습니다. 간장 독에 숟가락을 넣어 맛을 보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자신의 물건을 챙기는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연화는 텅 비어가는 항아리에서 더 이상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는 것을 느꼈어요. 쿰쿰한 장냄새조차 사라진 살림은 연화의 마음을 더욱 황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시누이 이화정이 순진한 얼굴로 온갖 핑계를 대며 연화의 잔돈이 든 작은 주머니와 소중한 머리끈, 자잘한 장신구들을 슬쩍 가져갔죠. 그녀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처럼 웃음을 지었지만 그 웃음 뒤에 감춰진 욕심은 연화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시누이들의 약탈은 그야말로 조직적이고 노골적이었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어지는 그들의 요구와 행동에 연화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물려주신 이 귀한 집안 살림을 어찌 이리 한없이 내주세요? 이러다간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예요. 다음 달에는 뭘로 밥을 지어 먹고 뭘 입고 살아가야 해요? 이건 제 살림이자 어머님, 아버님의 유산이기도 한데. 연화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함께 절규했지만 만석은 아내의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의 턱수염은 언제나처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우유부단함과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만석은 그저 불안해 보이는 표정으로 연화의 떨리는 손을 잡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느껴지는 미지근한 온기가 연화에게는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손길에서 비겁함마저 느껴졌어요. 연화야, 가족끼리 나누는 것뿐인데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말아요. 우리 누이들도 다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니 이해해 주어야 해요.
조금만 더 참아봐요. 언젠가는 다 좋아질 거예요. 만석의 대답은 연화의 마음에 깊고 차가운 비수가 되어 박혔습니다. 그의 무책임한 위로의 말은 연화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언젠가는 좋아진다고? 대체 언제? 홀로 이 거대한 부조리에 맞서야 하는 막막함에 연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마루의 감촉이 그녀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연화는 과연 이 집안에서 자신의 존재와 소중한 것들을 지켜낼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녀의 두 눈에는 서러움과 함께 결연한 빛이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혼례를 올린 후 한 달이 훌쩍 넘어가면서 연화의 삶은 마치 거친 바람이 휘몰아치는 황량한 겨울 들판처럼 차갑고 메말라 갔습니다. 따스한 온기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그녀의 마음속에는 매서운 한기만이 자리 잡았습니다. 해가 바뀌기 전까지는 적어도 곳간에 쌀이 가득하고 장독대에 장이 넘치던 풍경이 눈에 선했지만 이제 그 풍경은 아득한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시누이들의 발길은 거의 매일같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의 눈은 마치 굶주린 승냥이가 먹잇감을 탐색하듯 집안에 남아있는 아주 작은 재물들까지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번들거렸습니다. 그들이 드나들 때마다 집안의 온갖 물건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장독대는 이미 텅 비어버려 메마른 흙먼지만이 희뿌옇게 쌓여 있었고 부엌에는 쌀한 톨조차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쌀독 바닥을 긁어나오는 쌀알 몇 개로는 도저히 한 식구가 배를 채울 수 없었지요. 연화는 이제 자신의 끼니는 물론 노비들의 끼니까지 걱정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밤잠을 설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남편 만석은 여전히 어머니와 누이들의 눈치만 살피는 무기력하고 나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무런 의지나 책임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화 아가씨, 이 항아리는 참 고와 보입니다. 모양새가 아주 독특하네요. 우리 집에 가져다 놓으면 딱 좋겠는데 어찌 생각하시오? 시누이 첫째, 인숙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 차가운 음성의 연화는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꽉 쥐었습니다. 거친 삼배 행주가 손가락 사이로 바싹 죄어들어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연화의 시선은 인숙이 가리키는 항아리에 닿았습니다. 그 항아리는 친정에서 혼수로 가져온 것이었으며 친정어머니가 직접 담근 간장을 오랜 세월 보관하며 손때를 묻혀 길들인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사랑과 보살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지요. 차가운 마루바닥의 한기가 발끝부터 온몸으로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형님, 그 항아리는 저희 친정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어머니의 귀한 손때가 묻어 있고 특별히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다른 혹시 쓰실 만한 것이라면 제가 기꺼이 찾아드리겠습니다만. 연화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시누이 둘째, 숙희는 기다렸다는 듯 비웃음 섞인 코웃음을 치며 연화의 말을 싹둑 잘랐습니다. 친정 타령은 이제 그만하시오. 시집 왔으면 이 집 물건이 되는 게 순리 아닌가요? 뭐 그리 특별한 것이라고 구질구질하게 사정 늘어놓지 마시고 어서 내어주세요. 누가 보면 아직도 처녀인 줄 알겠어요. 숙희는 거친 손짓으로 항아리를 대충 가리키며 무례하게 명령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연화를 깔보는 노골적인 비웃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시누이 셋째,
정숙은 이미 다른 방에서 번쩍이는 작은 나전칠기 서랍장을 들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꽤나 값나가는 물건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지요. 서랍장이 마루에 끌리는 둔탁한 소리가 텅 빈 집안에 불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막내 시누이 넷째 미라는 연화의 머리에 꽂힌 섬세한 은비녀를 탐스러운 눈으로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그것을 당장이라도 뽑아낼 듯이 집요했습니다. 만석은 그 모든 난장판 같은 상황을 그저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아무런 감정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 양 그는 그저 우두커니 서 있을 뿐 어떤 제지도 어떤 위로의 말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피맛이 입안에 맴돌았지요. 차오르는 울분을 억누르려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주먹을 쥐었다 펴기를 반복하며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방님,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이 집안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겁니다. 당장 저희가 먹을 곡식도 바닥나고 다음에 농사를 지을 씨앗 곡식마저 모두 잃게 될지도 몰라요. 이 겨울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제발, 제발 한 번만이라도 이들의 행동을 막아주세요. 연화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가까웠습니다. 간절한 눈빛으로 만석을 올려다보았지만 만석의 시선은 허공을 헤맬 뿐 연화와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만석의 입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연화님, 그건 제 누이들도 다 사정이 있습니다. 그들도 삶이 팍팍해서 그러는 것이니 조금만 더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집안일은 원래 복잡한 법이니 참고 지내다 보면 언젠가는 나아질 겁니다. 만석의 목소리는 힘없고 나약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아내를 향한 미안함조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피하려는 듯 고개를 돌려 창밖을 응시할 뿐이었어요. 연화의 입술은 더욱 바싹 마르고 목구멍은 메마른 땅처럼 갈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언젠가라니요? 그게 대체 언제입니까? 내일입니까? 다음해입니까? 아니면 제가 이 집에서 굶어 죽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긴 뒤입니까? 연화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참아내려 했던 감정들이 마침내 폭발해버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만석은 여전히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렸고 그 차가운 침묵은 연화의 마음을 얼음처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홀로 허름한 방에 앉아 무릎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가 희미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고 그 불빛은 마치 그녀의 마지막 희망처럼 연약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문틈으로 새어들어와 촛불을 흔들었고 연화는 그 조그마한 불씨가 꺼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눈을 감았습니다. 과연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 연화는 어떻게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녀는 여전히 홀로 남겨진 채 세상과 맞서 싸워야만 할까요? 어느덧 매서운 겨울바람이 창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온 집안을 휘감았습니다. 뼛속까지 시린 한기가 온몸을 파고들었고 얼어붙은 창밖 풍경만큼이나 집안의 살림은 이제 더 이상 줄일 것도 없는 바닥까지 드러나 뼈저린 가난이 일상의 모든 순간을 짓눌렀습니다. 연화의 입에서는 희뿌연 입김이 새어나왔고 손끝은 늘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은 바로 다음에 농사를 지을 씨앗 곡식이었습니다. 그것마저 없으면 정말 모든 것이 끝이라는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녀는 귀한 씨앗이 든 묵직한 자루를 찬 마루 깊숙한 곳, 아무도 모를 만한 어두컴컴한 구석에 조심스럽게 숨겨두었습니다. 마루 틈새로 스며드는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손끝을 스쳤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불안감이 매일 밤 그녀의 마음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누워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온통 내년 농사를 망치는 악몽이 펼쳐졌고 혹시라도 그 씨앗마저 잃게 될까봐 밤새도록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창밖에서는 휘잉 소리를 내며 바람이 불고 그 소리가 마치 자신의 절규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매일 밤 그녀를 잠 못 들게 하던 불안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집안의 가장 교활한 인물, 막내 시누이 8째의 눈은 번개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늘 남의 것을 탐하는 시선을 숨긴 채 순진한 척 표정을 꾸미는데 능숙했습니다. 어느 날 오전 차가운 햇살이 마당에 희미하게 비치던 때 막내 시누이 8째가 환한 얼굴로 연화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가식적인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언니, 저번에 언니가 손수 담그셨던 그 발효액 말이에요. 정말이지 제 몸에 너무 잘 맞았어요. 요즘 어머니께서 기운이 없으셔서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언니가 애지중지 아끼시던 그 약초들 중에 몇 가지만 저에게 조금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어머니를 위해 정성껏 다려드리고 싶어서요. 막내 시누이 8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연화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녀는 마치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동생처럼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그 약초들도 그녀에게는 귀한 것이었지만 시어머니의 건강을 핑계 삼는 막내 시누이의 요청을 차마 매몰차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쾌쾌한 약초 냄새가 희미하게 풍기는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화가 창고 문을 열고 약초 단지를 살펴보는 찰나 막내 시누이 8째의 눈동자가 재빨리 마루 밑을 향했습니다. 스치듯 흘깃 보는 눈빛이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정확히 씨앗자루가 숨겨진 곳을 꿰뚫고 지나갔습니다. 아주 미세한 입꼬리 움직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연화가 약초를 고르는 사이 막내 시누이 8째는 어느새 다른 시누이들에게 은밀히 그러나 빠르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거실에 있던 시누이들은 순식간에 눈빛을 주고받으며 알아챘습니다. 마치 잘 짜여진 연극의 한 장면처럼. 연화 아가씨, 요즘 한양시장에 아주 귀한 비단이 새로 들어왔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혹시 서방님께서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아는 곳이라도 있으신가요? 어머니께서 고운 비단으로 겨울옷을 지어 입고 싶어 하셨거든요. 제가 한번 알아봐 드릴까요? 시누이 5째는 능청스럽게 화려한 비단 이야기로 연화의 시선을 완벽하게 분산시켰습니다. 연화는 시누이 5째의 허황된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숨어있던 다른 시누이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민첩하게 움직여 마루 밑에 숨겨져 있던 씨앗자루를 집 밖으로 빼돌렸습니다. 낡은 삼배자루가 마루 밑에서 스르륵 끌려 나오는 작은 소리가 났지만 시누이 5째의 목소리에 묻혀 연화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텅 빈 마루 밑을 통해 집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연화는 비로소 약초 창고에서 나와 마루 밑을 보았습니다. 텅 비어 있는 어두운 공간. 그곳에는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혈액이 차갑게 식는 듯한 충격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발 아래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비어있는 공간을 확인한 연화는 온몸에 힘이 스르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비틀거렸습니다. 그녀의 입술 사이로 날카로운 절규가 터져나왔습니다. 안 돼. 제 씨앗. 그건 다음에 농사를 지을 유일한 씨앗이에요. 제발 돌려줘요. 저한테 남은 건 그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녀의 절규는 매서운 겨울바람 속에 갈갈이 찢겨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텅 빈 마루 밑을 보며 연화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다리가 풀려 차가운 마루 바닥에 주저앉았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난 듯한 깊은 절망감이 그녀의 작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과연 연화는 이 극한의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는 이 집안의 탐욕 속에서 그녀의 다음 선택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혹독한 겨울의 끝자락, 차갑고 뼈아픈 현실이 연화의 뺨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텅 비어버린 곳간의 문이 삐걱이며 열리자 찬바람과 함께 곰팡내 섞인 퀴퀴한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흙벽 너머로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어 곳간 안은 마치 거대한 얼음 동굴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닥을 긁어 모아두었던 마지막 씨앗 곡식마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희망이 아닌 메마른 흙바닥뿐이었습니다. 연화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허기와 함께 온몸을 갉아먹는 듯한 무력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방에만 틀어박혀 있던 남편 만석의 초라한 모습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연화는 잠 못 이루던 밤 희미한 달빛 아래 만석이 자신의 눈을 피하며 식구들 몰래 곳간 문을 열고 나서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순간 불길한 예감이 차디찬 칼날처럼 그녀의 심장을 파고들었지요. 이제 그 예감은 차가운 현실이 되어 연화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곳에 더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잔인한 진실이 숨통을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가까스로 버텨오던 마지막 희망의 끈이 툭 하고 끊어져 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연화는 이제 이 집안이 굶어 죽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냉혹한 사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절망은 거대한 그림자처럼 연화의 온몸을 옥죄어 왔습니다. 손끝 발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듯했고 심장은 마치 얼어붙은 강물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연화야, 정말 미안해요. 어머님과 누이들의 성화에 그만 내가. 만석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작고 흐느꼈습니다. 그의 어깨는 한없이 축 처져 있었고 얼굴은 시들어버린 꽃잎처럼 바싹 마른 채였습니다. 차마 연화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군 그의 모습에서는 죄책감과 더불어 깊은 무력감이 뒤섞여 피어났습니다. 만석의 눈은 갈 곳을 잃은 채 바닥의 흙먼지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연화를 똑바로 마주할 용기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곳간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람 소리마저 숨을 죽이는 듯 고요했습니다. 연화는 그 침묵 속에서 자신의 심장이 차갑게 굳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에는 차갑고도 단단한 칼날 같은 깨달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그녀는 새로운 종류의 빛을 보았습니다. 더는 누군가에게 기댈 수도 기다릴 수도 없다는 냉정한 진실이었습니다.
연화는 이대로 참고 버티면 모두가 함께 굶어 죽을 것이라는 잔혹한 현실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집안은 썩어가는 뿌리부터 도려내지 않으면 결국 모두가 죽을 거야. 더는 지켜볼 수 없어. 더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나서 이 썩어 빠진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이 집은 결국 파멸할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더는 지켜볼 수 없어요. 이렇게는 안 됩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굳건하고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얼음장 같던 그녀의 손은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하고 손톱은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며느리로서 수동적으로 당해왔던 삶을 끝내고 자신의 재능과 지혜로 직접 반격을 시작해야 한다는 단호한 결심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명문가의 외동딸로 곱게 자라면서 익혔던 발효와 약초에 대한 해박한 지식, 그리고 혼례 전 아버지의 어깨너머로 배웠던 예리한 시장 감각. 어릴 적 책을 읽고 약초를 만지던 따뜻한 기억, 시장을 활보하며 물건값을 흥정하던 생생한 감각들이 그녀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이제 그것들이 그녀의 무기가 될 차례였습니다. 이 모든 지식이 절망 속에서 그녀를 일으켜 세울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연화는 깨달았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만석을 지나 저 멀리 이 집안의 어두운 미래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연화는 이 지독한 시월드에 맞서 어떻게 반격의 첫걸음을 내디딜까요? 그녀의 어깨에는 가족의 생존과 자신의 존엄이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혹독한 현실을 마주하며 얻은 연화의 차가운 깨달음은 더 이상 멈추지 않고 뜨거운 행동으로 곧바로 이어졌습니다. 겨울의 마지막 한기가 채 가시지 않은 새벽녘, 아직 희미한 어둠이 드리워진 시간,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잠든 집을 나섰어요. 발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조심스레 문을 열고 차가운 바깥 공기를 마주했습니다. 옷깃을 여미며 찬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니 마음속에 자리한 결심이 더욱 단단해지는 듯 했습니다. 목적지는 다름 아닌 장터였습니다. 새벽 장터는 아직 잠에서 덜 깬 듯 고요했지만 이내 하나둘씩 짐을 부리는 상인들의 분주한 움직임과 함께 생기가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덜컹거리는 수레소리, 나지막이 오가는 상인들의 인사, 그리고 갓 구워낸 빵과 뜨끈한 국밥 냄새가 차가운 새벽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죠. 연화는 마치 평범하게 필요한 물건을 사러 온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총명한 눈빛은 시장의 모든 풍경을 놓치지 않고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물건을 둘러보는 척하며 실제로는 시장의 미묘한 흐름과 사람들의 복잡한 심리를 읽어내려 집중했습니다. 어떤 물건들이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 지금 이 시기에 어떤 품목이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지, 상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서로에게 물건을 대고 흥정을 하는지, 그리고 누가 가장 신뢰받는 상인인지까지 연화의 시선은 모든 작은 움직임과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갓 수확한 신선한 채소들 사이로 비릿한 생선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저 멀리서 들려오는 엿장수의 흥겨운 가위 소리가 그녀의 귀를 자극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물건 거래의 장이 아니라 수많은 인간의 욕망과 현실이 뒤섞인 생생한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연화는 마치 오랜 시간 장사를 해온 노련한 베테랑 상인처럼
시장의 가장 작은 움직임까지도 놓치지 않고 분석하며 자신의 머릿속에 이 모든 정보를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낯선 환경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확고한 결심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정보가 곧 자신의 반격을 위한 귀중한 자원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고 시장의 활기가 절정에 달할 무렵 연화는 다시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는 이미 따스한 햇살 아래 녹아내렸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여전히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연화는 지체 없이 시누이들의 각기 다른 탐욕과 그들의 감춰진 약점을 면밀하게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상 위에 종이와 붓을 펼치고 그녀는 시누이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들의 행동 패턴과 과거의 언행을 복기했습니다. 침묵 속에 오직 붓이 종이에 스치는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시누이들의 관계와 욕망이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시누이 첫째, 강렬한 권력욕을 지녔어요. 그녀는 언제나 집안의 모든 것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으려 했고 다른 이들을 지배하려는 강한 욕구를 보였습니다. 연화는 첫째 시누이의 오만하고 위압적인 표정과 날카로운 말투를 기억했습니다. 둘째 시누이는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지독한 재산 집착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연화의 살림을 말려가며 자신의 부를 채우려 했습니다. 셋째와 넷째 시누이, 그들은 만성적인 궁핍함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늘 무언가를 갈구하는 듯한 불쌍한 눈빛을 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다른 이들의 것을 탐하는 데 거리낌이 없었죠. 연화는 그들의 굶주린 시선과 헐벗은 옷차림을 떠올렸습니다. 다섯째 시누이는 화려함을 좇는 사치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값비싼 비단옷과 장신구에 대한 그녀의 집착은 끝이 없었고 연화는 그녀의 허영심 가득한 웃음소리를 기억했습니다. 여섯째 시누이는 타고난 질투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늘 다른 사람의 행복을 시기하고 헐뜯는 데 여념이 없었죠. 연화는 그녀의 비뚤어진 시선과 빈정거리는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일곱째 시누이, 그녀에게는 무능력한 남편이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남편의 무능함 때문에 늘 마음고생이 심했고 그들의 불안정한 살림은 다른 시누이들의 조롱거리가 되곤 했습니다. 연화는 일곱째 시누이의 지친 표정과 한숨 소리를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막내 시누이, 그녀는 능글맞은 교활함을 지녔습니다. 겉으로는 순진한 척하지만 뒤로는 간사한 꾀를 부려 사람들을 제 뜻대로 움직이려 했습니다. 연화는 막내 시누이의 음흉한 미소와 교묘한 언행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기록했습니다. 이들 각자의 약탈 구조는 연화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거대한 퍼즐처럼 맞춰지며 역이용될 치밀한 계획으로 정교하게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거대한 욕심, 그게 바로 저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겁니다. 결국 탐욕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욕망은 가장 예측 가능한 약점이 되기도 하니까요. 후회하지 않도록 반드시 이겨낼 거예요. 연화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운 얼음처럼 빛났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연화는 깊은 숨을 내쉬며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뛰어난 발효 기술과 오랫동안 쌓아온 약초 지식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집안 구석에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던 재료들을 하나둘씩 조심스럽게 모았습니다. 오래된 항아리 속에서 잠자고 있던 메주, 마른 채로 잊혀있던 각종 나물, 그리고 마당 한켠에서 자라던 이름 모를 약초들까지 한때는 버려진 듯 보였던 이 모든 것들이 연화의 손길을 거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재료들이었습니다. 먼저 장을 담그기 위해 정성껏 메주를 손질하고 온갖 약초들을 깨끗하게 씻어 말렸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섬세하면서도 능숙했습니다. 낡고 먼지 쌓인 주방은 어느새 연화의 열정으로 가득 찼고 묵묵히 움직이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고요한 의식을 치르는 듯했습니다. 오래된 솥에서는 서서히 물이 끓어오르고 그 안에서 된장과 고추장의 기본 재료들이 깊은 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에서 피어나는 향긋한 장내음과 빻아낸 약초에서 나는 깊고도 오묘한 향기는 비루하고 침체되어 있던 집안에 서서히 생기를 불어넣는 듯 했습니다. 그녀가 만들어낸 장은 그 어떤 장보다도 깊은 감칠맛을 냈고 특별한 비법으로 만들어진 약초 식품들은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울 뿐만 아니라 은은한 약효까지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맛있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첫 단추였죠. 탐욕스러운 시누이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고 그들의 본능적인 욕구를 자극할 첫 번째 미끼이자 연화의 치밀한 반격을 세상에 알리는 웅장한 서막이었습니다. 며칠 후 그녀가 직접 만든 특별한 장들과 약초 식품들이 아궁이의 따스한 온기와 함께 은은하고 매혹적인 향을 풍기며 집안 곳곳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향기는 차가웠던 집안의 공기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고 고요했던 분위기에 미묘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했던 향이 점차 진해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시누이들의 코끝을 강렬하게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낯설지만 거부할 수 없는 매혹적인 향기였습니다. 과연 시누이들은 이 의문의 향기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들의 오랜 탐욕은 이 향기 앞에서 어떤 식으로 표출될까요? 연화의 첫 번째 계획은 과연 성공적으로 시동을 걸 수 있을까요? 집안을 감도는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시어머니의 병환을 계기로 이 집안의 명목뿐인 권력을 쥐게 된 연화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가족들의 굶주림을 해결할 근본적인 방도를 찾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과연 그녀의 지혜는 이 허물어져가는 집안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깊은 겨울의 한기가 채 가시지 않은 늦겨울, 차가운 바람이 문풍지를 흔드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연화는 며칠 밤낮으로 잠을 설쳐가며 온 힘을 다해 연구하고 만들었던 고급 장류와 귀한 약초 식량들을 작은 상에 정성스레 늘어놓았습니다. 장독대에서 갓 퍼올린 간장은 마치 흑요석처럼 깊고 윤기나는 빛깔을 띠었고 태양빛을 머금은 듯 붉은 고추장은 향긋하면서도 코끝을 자극하는 매운 내음을 풍겼습니다. 그 옆으로는 약초를 갈아 넣어 만든 부드러운 떡과 볕 좋은 날, 정성껏 말린 갖가지 채소들이 먹음직스럽게 놓여 있었어요. 방 안에는 은은한 약초 향과 구수한 장냄새가 어우러져 돌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방 안에 시누이들이 한 명씩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아직도 경계심과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굶주림과 불화로 얼룩진 나날들 속에서 그들은 연화의 모든 행동에 숨겨진 꿍꿍이가 있을 것이라 짐작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들은 연화가 내놓은 음식들을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훑어봤습니다.
또 무슨 꾀를 부리려는 것일까 하는 날 선 시선이 느껴졌지요. 이게 다 무엇이냐? 연화, 너는 이제 와서 우리에게 이런 음식으로 환심이라도 사려는 것이냐? 우리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니? 신우의 첫째, 인수는 앙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고 늘 불만에 가득 찬 듯한 표정이었어요. 인순의 날카로운 말에 다른 시누이들도 고개를 끄덕이거나 작게 혀를 차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연화는 이 모든 비난과 의심을 예상했다는 듯 조금도 흔들림 없이 침착하게 모두를 둘러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편찮으신 후로 집안 살림이 더욱 어려워진 것을 모두 잘 아실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서로에게 무엇인가를 기대거나 가진 것을 빼앗으려 해서는 아무런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며칠 밤낮으로 고심 끝에 이 상황을 타개할 하나의 방도를 찾았어요. 연화는 자신이 만든 고급 장류와 약초 식량들을 가리켰습니다. 신우이 둘째, 춘심은 가느다란 눈매로 물건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내까지 것이 만든 것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고작 저런 것으로 뭘 어쩌겠다는 게냐. 저것들이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배를 채울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니? 이것들은 단순히 보통의 장이 아닙니다. 제가 수년간 귀한 약초들을 찾아다니고 밤낮으로 연구하며 특별히 공들여 만든 것이에요. 몸에 이로울 뿐만 아니라 맛과 향도 일품이라 한번 맛본 사람들은 분명 그 맛을 잊지 못할 겁니다. 장터에 내놓으면 큰 인기를 끌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강단과 확신은 누구도 감히 무시할 수 없는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누이들의 눈을 하나하나 응시하며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자신의 사업 구상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가득했지만 굶주림에 지친 눈빛 속에서는 아주 희미한 그러나 분명한 기대감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연화는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찾던 기회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서로의 것을 가져갈 것이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 벌어들여야 합니다. 시누이들께서 각자 가지고 계신 인맥과 오랜 시간 장터를 드나들며 익힌 감각을 활용하여 이 물건들을 팔아주십시오. 얻은 이문은 약속한 대로 공정하게 나눌 것입니다. 어떠세요? 한번 믿고 저와 함께 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시누이들은 처음에는 연화의 제안을 비웃었습니다. 그런 허황된 일이 과연 가능할까 싶었지요. 하지만 며칠 후 연화가 처음으로 내어준 고급장과 약초 식량들이 장터에서 상상 이상의 값에 팔려나가는 것을 직접 보고는 그들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누이 셋째인 순옥은 며칠 만에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빚의 일부를 갚을 수 있었고 시누이 다섯째인 복수는 늘 탐내던 은비녀를 살 수 있게 되어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돈의 힘은 참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착취자였던 시누이들은 점차 연화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불평하지 않고 물건을 정성껏 나르고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응대하며 심지어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새 제품 개발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몸에 좋은 약초차나 아이들을 위한 달콤한 약과 같은 기발한 제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연화의 것을 탐하는 자들이 아니라
함께 이문을 나누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진정한 동업자로 변모해 갔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었던 집안의 분위기는 점차 온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웃음소리와 활기찬 대화가 오가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만석 또한 아내의 지혜와 강인함에 깊이 감화되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늘 불안하고 어딘가 약해 보이던 그의 눈빛에는 점차 단단한 결심과 책임감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 집안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까요?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연화의 지혜로운 제안이 이 파탄난 집안에 과연 어떤 기적 같은 변화를 가져왔을지, 그리고 그녀가 이 집안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었을지 궁금하시죠? 차갑고 메말랐던 이 집안에 따스한 봄볕 같은 희망이 찾아왔을까요? 수년의 시간이 마치 계절의 흐름처럼 유유히 흘러갔습니다. 처음 몇 년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연화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손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는 마치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씨앗처럼 척박한 땅에서 싹을 틔우고 굳건히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제 연화의 집은 마을 사람들 모두가 우러러보는 가장 번성한 장생산 가문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넓게 펼쳐진 마당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장독대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마다 제 색깔을 뽐내는 장독들 속에는 깊고 오묘한 맛을 품은 연화표장들이 가득 익어가고 있었지요. 짭조름하면서도 구수한 장냄새가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퍼져나가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는 듯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시누이들에게 찾아왔습니다. 한때는 친정의 재산을 갉아먹고 작은 이익에도 서로를 향해 날선 비난을 퍼붓던 그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들은 연화의 지혜로운 사업 방식에 깊이 감탄하며 각자의 재능을 살려 연화의 든든한 동업자가 되었습니다. 시누이 첫째는 타고난 꼼꼼함으로 시장의 흐름을 읽고 물품의 재고를 관리하는 역할을 도맡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시장으로 나가 싱싱한 재료를 선별하고 상인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다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불만 대신 예리한 통찰력이 번뜩였어요. 둘째 시누이는 복잡한 회계장부를 능숙하게 다루며 수입과 지출을 빈틈없이 관리했습니다. 처음에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을 쉬기도 했지만 이제는 숫자를 보는 재미를 알아버린 듯 했죠. 오늘은 미역을 좀 더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어제보다 시세가 좋네요. 이번 달 순이익이 지난달보다 1할 정도 늘었습니다, 형님. 정말 대단해요. 그녀의 얼굴에는 자부심 가득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셋째부터 여덟째까지의 시누이들은 마을과 인근 장터를 오가며 연화표장을 알리고 판매하는 영업과 판매를 담당했습니다. 그녀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이득만을 좇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품질을 알리고 손님들에게 정성을 다하며 밤낮으로 애썼습니다. 그녀들의 얼굴에는 탐욕이나 불만이 아닌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힌 건강한 활기와 진정한 보람이 넘쳤습니다. 그녀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도우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아갔습니다. 이따금 고된 일에 지쳐 어깨를 주무르면서도 그녀들은 눈빛을 마주하며 미소 지었어요. 우리 정말 열심히 했지? 하고 묻는 듯 했지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만석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과거의 어머니와 누이들에게 절대 복종하며 아내의 고통을 외면했던 무기력한 남편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시절의 만석을 떠올리면 가슴 한편이 시려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만석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연화가 만든 가문의 번영을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두 팔 벌려 지지하며 진정으로 이 집을 지키는 든든한 기둥으로 성장했습니다. 아침마다 가장 먼저 일어나 장독대의 뚜껑을 열어주고 무거운 장독을 옮기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힘들어 보이면 말없이 다가와 어깨를 주물러 주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곤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연화를 향한 깊은 존경과 함께 지난날에 무심했던 자신에 대한 미안함이 비쳤습니다. 연화님, 날이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하시고 잠시 쉬세요.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고 그의 행동은 언제나 연화를 먼저 생각했어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만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대한 선언을 했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이 모두 만석에게로 쏠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집안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내 아내 연화입니다. 그녀의 뛰어난 지혜와 밤낮으로 흘린 노력 없이는 우리는 지금처럼 풍요로운 이 자리에 결코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날 저의 어리석음으로 연화를 힘들게 했던 것을 깊이 반성합니다. 앞으로도 이 집안의 모든 중요한 결정은 연화의 뜻대로 움직일 것입니다. 그녀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번영을 가져다 줄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만석의 진심 어린 말에 시누이들은 잠시 숨을 죽였습니다. 몇몇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지만 이내 모두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과거의 시기심이나 불만이 아닌 연화에 대한 깊은 존경과 진심 어린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만석의 솔직한 고백과 연화를 향한 굳건한 믿음에 그녀들 역시 마음속 깊이 변화를 느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집안의 모든 중요한 결정과 미래는 연화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판단과 지혜가 이 집안을 이끌어가는 등대가 된 것입니다. 화창한 가을날, 따뜻한 햇살이 온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정겹게 줄지어 서 있는 장독대 사이를 천천히 거닐었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구수하고 깊은 장냄새는 그녀의 오랜 고난과 인내의 시간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잘 익어가는 장독들처럼 그녀의 마음도 깊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가을바람의 살랑이는 나뭇잎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시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아름다운 합창처럼 들려왔어요. 그녀는 자신의 두 손으로 일군 평화로운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나지막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혼잣말을 되뇌었습니다. 결국 이 집을 살린 건 힘이 아니라 굶주림 속에서 피어난 지혜였구나. 배를 채우려고만 했던 자들은 결국 텅 비어 가난해지고 나누고 베풀 줄 알았던 자들은 도리어 더욱 부유해지는 이치 비로소 그 깊은 뜻을 깨닫습니다. 참으로 고되고 힘들었지만 이 모든 것이 나를 성장시켰네요. 연화의 지혜와 끈기 그리고 사랑으로 가족을 구원하고 번영을 이룬 이 이야기는 듣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소중한 통찰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나는 지혜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으로 남아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용기를 주기를 바라봅니다.